뭔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물론 성적이 중요하죠. 와, 다시 봐도 정말 미친 가격이네요. 안녕하세요. 미친 도화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지난 시간 아이가 세컨더리 이후에 호주 파운데이션에 입학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헌데 부족한 몇 가지가 생각나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다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의 입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싱가포르에서 공립학교만 다니다 호주 스터디 그룹의 테일러 컬리지 시드니에 지원을 해 합격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호주 파운데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선 O레벨 테스트 결과 또는 세컨더리 스쿨 프리리미너리 테스트 결과로 지원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O레벨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죠. 입학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4학년 6월경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성적을 보내어 입학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영어 성적은 B3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점수가 안 되면 IELTS 시험을 치러 6.5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이하라면 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O레벨 시험 결과를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에서 O레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세컨더리 익스프레스 4년 공부 후나 세컨더리 노멀 4년 공부 후에 N레벨 시험을 치른 후 20점 아래로 나오면 1년 더 공부해 O레벨 시험을 보게 됩니다. 노멀의 경우 총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O레벨 시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육 체제의 경우 중학교 5학년을 마치고 나서 O레벨 시험을 본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의 세컨더리 익스프레스가 매우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벌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정확하게 찾아보면 영국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어려서 결국 나이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국식 교육 방식이 아닌 경우 개인 성적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친 경우, 그러니까 영국의 중학교 5학년을 마친 경우라면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해 그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경우라면 당연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성적이 중요하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생각한 부분이니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유학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요즘은 카톡으로 문의를 받기에 한국에 있는 유학원과 얘기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현실적인 학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학비가 정말 엄청나죠. 스탠다드 기준으로 호주 달러 39,800이니 한국 돈으로 현재 시세로 약 3,550만 원 가량 되네요. 계산하고 나니 정말 후들후들합니다. 한데 만약 저희 아이가 싱가포르에서 JC를 계속 다녔다면 얼마일지를 보면 2022년 월 1,950달러, 2023년 월 2,100달러입니다. 참, 저희는 PR이 아니라 넌 아시안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어림잡아도 48,600달러가 나옵니다. 환율을 대충 1대1로 잡으면 호주 파운데이션 1년이 거의 $10,000 정도가 싼 것이죠. 와, 다시 봐도 정말 미친 가격이네요. 그러고 보면 작년 세컨더리 다닐 때 비용도 17,400불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 올해는 월 1,600달러와 내년에는 월 1,750달러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로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학비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생활비가 추가되면 정말 많죠. 이제 아이가 배우는 과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총 4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텀마다 5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전공에 따라 과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 아이는 Bachelor of Engineering, Chemical and Biomolecular를 선택했으며 영어, 수학, 화학이 필수 과목이며 그 외 생물, Further Math, IT, 물리 중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이 중 생물과 물리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필수 과목을 못 듣는다면 전공 선택에 문제가 되니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전공 선택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택한 전공으로 COE, Certificate of Enrollment가 발행이 되며 이것을 가지고 호주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때 초반에 유학원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 저희 아이가 화학을 원해서 화학 전공으로 일단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1월쯤에 COE가 Bachelor of Science로 발급되어 이게 뭐지 했었습니다. 이후 변경을 문의했으나 일단 신청된 상태라 변경이 안 되고 차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동안 아이는 안 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바람에 달래느라 혼났네요. 이 선택은 아주 중요하니 처음부터 충분히 고민하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된 학과에 따라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므로 최종 선택한 학과의 필수 과목을 못 듣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는 화학이 필수였는데 신청한 화학이 탈락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되어 학과 변경도 별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이렇게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혹시나 잘못 선택했어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는 과목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분포는 대부분 아시안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필리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등 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럽과 미국 쪽은 없는 것 같다고 아이가 말하는데 좀 씁쓸한 느낌이 있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또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이의 학교 이야기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